I mean, we've gone through several different stag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So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0 years, we've seen changes in the use of automation, the way products are manufactured. 어제와 오늘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은 10년 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You will be able to give a blood sample to a device that you carry with you. And with that device, it will reach through the internet, through the cloud, all the known scientific knowledge. And you will go to a kiosk where the medicine will be 3D printed just for you. Robots have come down in price, and so a lot of companies now are integrating robots into their factories and into their warehouses. 인간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And the question is, what will the humans do? 일본 도쿄베이에 위치한 호텔. 이 호텔은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인터넷 블로그를 달구고 있다. いらっしゃいませ。変なホテルへようこそ。タッチパネルにて言語を選択してください。Welcome to Henna Hotel. 공룡 로봇이 호텔 체크인을 도와주고 있다. Select your language. とにかく初めてです。ロボットが接客をするというので、だいぶ期待を込めてきましたけども、期待以上のロボットの作りだなと思います。まさか怪獣だとは思ってなかったので驚きました。 Welcome to Henna Hotel. Please use the touch panel to select your language. 공룡 로봇은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 중국어, 3개 국어에 능통한 호텔리어다. 공룡 로봇이 시키는 대로 화면을 터치하면 체크인이 되고 방을 배정받을 수 있다.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흔히 봐왔던 예쁘고 멋진 사람 호텔리어가 아닌 공룡 로봇과 마주한 고객들은 신기하기만 하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なんか無人で恐竜がいるっていうのがね、なんか珍しいので、男の子なのでちょっと子供も喜ぶかなと思って選びました。 호텔 로비에 있는 큰 수족관.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이 물고기들 역시 로봇이다. お客様のメリットとしてはロボット、特にこの恐竜型のロボットを導入したことで、小さなお子様連れの方が、他のホテルよりも特別な場所としてこちらを選んでいただくことが、できています。実際にお声もそういったここでしか味わえない体験が多いっていうことで、多くいただいているので、通常のホテルでは得られないよう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性が高いホテルとして、例えば、お客様の満足度につながったりですとか。変なホテルにようこそ。私の名前はタピアです。私との会話の説明をしますので、私の顔をタッチしてくださいね。 객실에 들어서면 또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はい、何でしょうか？エアコンつけて。送信しましたよ。 음성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타피아는 고객이 말하는 대로 즉각 반응하며 전자제품을 제어하고 알람과 일기예보 등을 전달한다. 1층 물건 보관소의 로봇은 고객이 맡긴 가방이나 물건을 척척 분류해 정해진 곳에 보관했다 내어준다. 이 호텔은
140대의 로봇이 안내부터 청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호텔 내 식당에도 로봇이 빠질 수 없다. 즉석 조리 코너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있고, 고객이 주문한 대로 음료수를 제조해 제공하고 있다. 로봇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단 7명이라고 했다. 無人化による効率化、合理化を謳うために運営しておりますので、ロボットの導入というのはそういった点が大きい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内面的な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スタッフの効率の面ではやはり大きな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があるので、だいたい通常のホテルの3分の1から5分の1と言われています。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 호텔은 3년 전 룸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을 고용해 로봇 호텔리어의 시작을 알리며 화제가 됐다. 룸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로봇의 이름은 릴레이. 릴레이는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객실까지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호텔리어가 준비된 물건을 넣고 객실 번호를 입력하면 릴레이의 임무가 시작된다. 도표화된 호텔 구조와 호텔 내 지형 지물을 익힌 릴레이는 GPS 기능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파악한다. 릴레이는 센서를 이용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 있으며 또 장애물이나 사람을 피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계획하고 빠르게 움직인다. 릴레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객실 내 고객에게 자신의 도착을 알린다. 고객이 완벽하게 서비스를 해준 릴레이를 칭찬하자 감사의 애교까지 보여준다. Wow, this is amazing. This is just great. And then I just grabbed it, and then it was fast. It took less than 2 minutes. And after I pick up my stuff from the robot, he asked me how was the service was, and then I, put 5 stars, and then the robot even danced for me. 사람을 대신해 완벽하게 업무를 해내는 로봇 릴레이는 1년 평균 6,000번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호텔이 릴레이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호텔 서비스에 로봇이 적합한가로 논란이 컸다. 호텔 서비스는 고객에게 안락함과 행복을 줘야 하는데 감정 없는 로봇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대세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로봇 릴레이를 고용한 호텔은 35곳이나 되며 현재 채용이 확정돼 대기하고 있는 로봇만도 수십 대다. 업무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으로 호텔리어 릴레이의 보급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Now with the relay robot, we've cut that standard down to about 2.5 minutes. So within 2.5 minutes of the guest calling the front desk, the relay robot can deliver the item that the guest has requested. So we've increased our delivery times 5-fold. So our guests are a lot happier, they get what they request a lot quicker, there's no mistakes made in what's been delivered. It's something that I think moving forward that every hotel should have, and I probably would say in the next 5 years, almost every hotel will have, the way technology is expanding. 길에서 노래와 춤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쇼핑몰 안내 로봇 페퍼다. 호객 행위는 물론 쇼핑몰 층별 안내를 하며 재밌는 농담까지 건네는 로봇이다. 7階は冷蔵庫、洗濯機、調理家電だよ。僕は白いけど白物家電じゃないよ。
로봇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것은 30년 전. 위험한 분야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보조기계에 불과했던 로봇이 지금은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다. 로봇의 능력이 다양해지면서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면에 숨은 로봇의 다른 면을 들여다봐야 할 때다. If you see a drone coming close to the net, 2000년 초반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된 드론. 채 15년도 안 돼 드론은 개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무선 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드론은 고공 촬영은 물론 공기질 측정, 농약 살포 등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기술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물류 배송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면 드론이 배송해준다. 최근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배송 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배송 가능한 화물 무게를 늘려 드론 배송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배송 기술을 개발했다. 드론을 이용해 혈액과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신속, 정확하게 배송해준다. 이 기술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 의료용품 긴급 수송이 가능해졌다. 드론의 발달로 물류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업계 종사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의료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의사 왓슨. 2012년 미국의 암센터에서 처음 진료를 시작한 왓슨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병원에 채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암 진단 왓슨이 도입되었다. 환자의 의무 기록을 입력하면 왓슨은 암의 여부를 진단해 주는데 그 정확도는 96%.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까지 주치의에게 권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왓슨의 활약이 커지면서 의료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고유한 직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왓슨의 등장으로 미래엔 인간 의사는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2016년) 우리나라에도 암 진단 로봇이 들어와 진단을 시작했다. 이후 수술 로봇, 재활 로봇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로봇의 의료 행위는 갈수록 늘고 있다. 10년 후 우리는 인간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까? 인공지능 로봇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까?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6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32살 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 근처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다. 캘리포니아 고용지원센터는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생활 지원을 해주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지난 2월 해고당했다. Every person gets, we get 5 orders. We go look for the items, put it in a box, and then we send it to the person to go wrap it up and ship it. The robots that they use to move it, they changed the software recently, last year. So they know if you have to fill, I have 5 things, the computer will call the robot to go look for the 5 things and come to me, and then I just find it and put it in the box. Before, I had to go out and search for the things, but now they come to me.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 물류센터는 위에게 높은 급여를 주는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그러나 2017년이 시작되자 위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로봇을 도입해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위는 실직 이후 꾸준히 직장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아마존 물류센터 해고자는 위뿐만 아니다. 위와 같이 살고 있는 매영쌤도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위와 매영 가족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행복했었다고 한다. Very disappointed. I enjoyed the job. I thought that maybe I had a future with the company. I was working really hard and giving it everything that I had. So I was very disappointed to hear that they no longer needed me. It's always a concern that I have because I've seen it happen to me and to people that I know. Right now, I feel like my job, I could lose it at any time. Every company, I think, wants to move toward more automated systems. You can see that you can make a lot of money when a robot can work 24 hours a day. A human has to work only 8 hours a day. 아마존 물류 창고는 지난해 인공지능을 탑재한 키바라는 로봇을 도입했다. 키바는 물류 창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입력된 물건을 찾는 혁신적인 로봇으로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며 물건을 찾는 수고를 덜어줬다. 하지만 로봇 키바의 능력을 감탄할 틈도 없이 아마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It's many. I don't have the exact number, but it was estimated maybe 100, 200 people were laid off. A lot of the jobs that people like myself could do, they developed technology so that machines could do it. And so unfortunately, they felt that I wasn't needed anymore and that they could replace me with an automated system. 아마존의 여러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약 4만 5천 대의 로봇 키바는 단란했던 위와 샘 가족의 희망을 빼앗아가 버렸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내주고 실직자가 되는 것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That's all right. How's looking for work? It's okay. I've had a few bites here and there. I think I might have an interview early next week. That's good. At this processing plant. Yeah, so I guess just keep plugging away. 한정된 일자리에 로봇까지 가세하니 구직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I would probably even take a lower pay if I could get the job. Right, and just something steady. It is scary. I mean, for me personally, and I think for a lot of people, no one saw this coming. No one saw that robots were going to take people's jobs like that. It just happened. No one saw it. It was always like in the movies that something like that was going to happen. And then in the past 5-10 years, all of a sudden technology just went really fast and was able to do,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robots now. Doctors doing surgery, cars driving themselves. I don't think anyone could predict it. 불과 몇 달 전까지 사람이 하던 일을 순식간에 로봇이 꿰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로봇으로 인해 직업이 없어지거나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것이다. Robots are starting to take jobs from humans because they can work around the clock, they don't complain, they don't get sick, and they don't need vacation time. And so the cost differential between the human employee and the robot has narrowed considerably, and so that is allowing companies to integrate robots into their factories and into their warehouses. So there are going to be big consequences for humans.
Some people have estimated that we may end up in a situation where we don't need 10 to 20% of our current workforce. That automation, robots, driverless ca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going to take many of the jobs that we currently see in the workplace. (20세기) 초반 산업용 로봇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1970년대 세계 최초로 직립보행을 하는 로봇이 개발될 때만 해도 오늘을 상상하지 못했다. 느리게 걷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로봇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지만 어느새 로봇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에는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직종에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무섭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공존이라는 생존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순원 씨는 유학생활 10년 만에 과학계에서 큰 성과를 내며 연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순원 씨의 성공에 같이 이름을 올린 이가 있는데 그 또한 한국인 최준희 씨다. 준희 형.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데이터 보고 있어. 그래요? 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갈보미러의 어퍼처가 여기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로 대화하는 순원 씨와 준희 씨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타임 크리스털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네이처에 실었다. 이 그린 패스가 여기로 지나가거든. 네. 그린 레이저의 턴오프를 결정하거든. 그러면 이제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프랑크 웰체 교수는 공간이 아닌 시간상에서도 대칭성이 깨지는 타임 크리스털 구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 주장을 한국인 순원 씨와 준희 씨가 이론과 실험을 통해 관측하고 원리를 설명해낸 것이다. 공간상에서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크리스탈이라고 한다면 이제 타임 크리스탈은 원자들이 시간상에서 어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2012년도에 이제 MIT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안된 아주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조차 그 이론적으로 타임 크리스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은 되게 최근에 제시됐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올해 이제 서로 다른 그룹에서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타임 크리스탈을 관찰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최근에 발견됐다 보니까 이런 물리학자들도 이것을 어디에 이용해야 될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됐어요. 두 사람이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버드의 교육 환경이 큰 몫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칠판이 교내 곳곳에 비치되어 있다. 이 칠판은 언제 어디서든 토의하고 토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매개체이자 무언의 압력이다. 첫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숙제를 냈는데 아마 혼자 풀기에는 벅찰 거다. 그러니까 학생들 너네끼리 모여서 같이 숙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좋으나 싫으나 학생들은 같이 모여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만큼 풀었는데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다음 친구가 나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그런 협력 연구를 하는 방법을 터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식만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동료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로 인해서 협력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에 도달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원 씨와 준희 씨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에는 익숙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공부를 하려면
토의와 토론은 필수. So that phase transition happens only for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둘만 모여도 칠판 앞에서 분필을 잡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는 순원 씨와 준희 씨. Yeah, so Harvard definitely does a very good job of fostering this kind of open discussion and community. I know that this kind of, like having these kinds of open Blackboard spaces is not as common at other universities. And in fact, the way kind of all of the buildings and all the office spaces are laid out are actually to kind of encourage this kind of discussion. And so you'll very often see, groups of students or professors standing around these blackboards and discussing, whereas you might not see that at other universities. 순원 씨와 준희 씨가 세계 최초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론과 실험을 넘나드는 융합의 힘 덕분이었다. 같은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론 연구자와 실험 연구자는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순원 씨와 준희 씨는 3년간 거의 매일 만나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This Black Diamond was really a great success because it was a seamless collaboration between theory and experiment. So Soon Won had a working computer model that predicted how this should work. And he knew exactly what parameters need to be engineered in the system so that this experiment would be a success. And Junhee, on the other hand, had all the experimental tools to implement it, but it was critical that these two guys had a very good working relationship. They could exactly tell each other what they know and instruct each other what to think about and how to think about things. And they could do it in such an efficient way that it really became, in my eye, an example of fantastic scientific collaboration between a theorist and an experimentalist. So I really credit their exceptional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success of this project.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롤러코스터를 개발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롤러코스터를 설계한 사람, 그 설계도에 따라 제작한 사람, 제작된 롤러코스터를 매뉴얼에 따라 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사람,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Korea inherited the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British and the Americans. It was a copy economy. Right? How do we copy this? How do we copy that? Well, you got to learn a lot. So you have an education system to learn all this stuff to copy. Okay, you've done it. You've succeeded. Now you're almost alone. You're like this open. What's next? What's next? Well, no one's gotten there yet. Who are you going to copy for the 2030? Who are you going to copy for 2050? The Americans are going through this too. The French are going through this too. The Chinese are going through this too, right? We, the world, are getting connected so that we together are like in this open territory, this new thing. But now, not only is there going to be a lot of choice, but it's like free, open choice. It's like we're inventing the future.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 지식은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한 기업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로봇을 개발해 교육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채워진 로봇은 교사보다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 교실에 있지만 학습 속도가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달라 학생들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수준별 학습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로봇은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지식은 언제든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oesn't like it. So it's waiting to try to connect to this robot. Oh, how do you connect? One day there were two robots named Pepper and Now. They were good friends and we drew a team. They also wanted to make drawings. Yes. 교육용 로봇이 도입되면서부터
이 교실은 활기가 넘치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The reason that we focus on educational robotics is that robots introduce a very unique thing in the education world. Robots are non-judgmental. They don't care if we made a mistake. Many times as a student, when we make a mistake, the teacher tells us, oh, you did something wrong, you can try harder. And we all cringe when we get this kind of feedback. So many students are afraid to raise their hand and say the right answer because they're afraid from the negative feedback, or they're afraid from their friends laughing at them. Now, if they made a mistake and they're working with the robot doesn't care. The robot is not going to tell them, no, you're bad, right? 학생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이 로봇은 북미와 중남미 수천 개 학교에 보급되고 있다. 로봇이 교실에 등장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를 예측한 미래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학교와 교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했다. There are going to be robots in the classroom that will supplement the role of the teacher. So for example, a fair amount of education right now is looking up facts or repeating differing exercises until the students learn the material. Those are great tasks for robots because those are repetitive tasks. You know, if you'r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he robot can basically speak with you and help you learn that language. If you're learning mathematical skills, the robot can basically help you go through the exercises. This does not mean that human teachers are going to be irrelevant and are going to disappear from the classroom, but it means that teachers will be able to focus on the higher level activities. You know, teaching students how to think critically, how to be creative, how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So I think future classrooms will show a combination of the human teacher and the robot, each doing different kinds of tasks.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술 발전보다 교육이 앞서야 한다며 전 세계는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티브 잡스 스쿨. 이 학교는 기존의 학교 틀을 완전히 깨고 미래 학교 모형으로 새롭게 변신한 학교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하는 이 학교는 학년 구분이 없다. 한 교실에 누나와 동생이 공부하고 7살과 12살이 함께 생활한다. 나이가 많은 학생은 어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수업 풍경 역시 특이하다.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각자 공부하고 선생님은 멀찍이 앉아 학생들을 보고 있다. Door het gebruik van de iPads wordt elk kind op zijn eigen niveau aangesproken. Zojuist zag je de kinderen bezig met tafels. Ook een enkeling was bezig met deeltafels, omdat hij tafels al beheerst. Dus je kunt tegelijk elk kind op zijn eigen niveau bedienen. Sommige kinderen zijn bezig met een tafel van 2, maar er zijn ook kinderen bezig met een tafel van 8. En zij zijn zelf eigenaar, want ze kiezen zelf op dat moment welke tafel ze doen.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개인 학습은 태블릿 PC나 책을 통해 혼자 공부한다. 학생 개개인의 속도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는 셈이다. 개별 학습이 끝나면 스포츠, 예술, 게임은 그룹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술 스포츠 활동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Als we dat klassikaal doen, dan hoort een kind 9 op de 10 keer het
hetzelfde of die hoort datgene wat hij al kan. Nou, en onze visie is wel dat wat het kind al kan, dat leren we niet nog een keer, want dat kan namelijk niet. We willen heel graag dat het kind dus sneller doorgaat en dat wat hij al beheerst, nou, dat beheerst hij al, dat laten we. Dan gaan we op zoek naar het volgende doel. 이 수업은 놀이와 코딩 교육이 융합된 프로젝트 수업이다. 개인 학습과는 달리 2명 또는 3명이 팀을 이뤄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은 미로를 만들고 미로에 따라 코드를 입력해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지만 함께 풀어야 하기에 학생들은 배려를 배우고 소통을 익힌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교사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조력자의 역할과 좀 더 창의적인 수업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수업을 설계한 교사의 의도를 학생들은 잘 따라가고 있을까? Ja, doordat ze samenwerken leren ze van elkaar. Sommige kinderen die kennen de basisprincipes al, die kunnen ze daarbij helpen. Maar de kinderen die bijvoorbeeld de basisprincipes heel snel oppikken, die worden al wel uitgedaagd. Van zo'n doolhof lijkt mij ook wel iets van te maken en die kunnen dan wel meedoen. 인터넷으로, 태블릿 PC로 집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와야 하는 이유, 나아가 학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상호작용과 협업이다. 미래형 학교 모델은 빠르게 보급되어 가고 있으며 2018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We hebben momenteel 25 scholen in Nederland die echt helemaal totaalconcept draaien. We hebben er in Zuid-Afrika 2, we hebben er in Spanje 2 en er zijn er nog een hele hoop die in transitie zitten om te gaan beginnen. En we hebben een aantal scholen die onze tools gebruiken, maar op hun eigen manier inzetten in hun eigen manier van onderwijs.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공존. 그 해답은 교육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비판해보고 제대로 된 교육개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I think in the future we will coexist with robots. If we don't change, we will fall behind. We have to really look at, okay, what are the skills? What should people learn in this new world where there's new knowledge coming at us every day? And how can we take advantage of this new knowledge and innovate and apply what we have in a certain situation? So if we don't change, or people who do not change, or the societies who do not adapt to this, will miss on the opportunity that this new revolution represents. So it's not, education is no longer teaching them the material, but giving them the skills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 do we educate them to learn, learn to fail, learn to communicate, learn to collaborate, and provide critical thinking abilities to solve problems?